번째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걱정이 많으신 구독자분의 질문인데요. 정말 힘드네요. 과연 피터 린치도 국장에서 수익이 났을까요? 제 나이는 63세. 주식을 접을지 말지 고민 중입니다. 제명에 살지 못할 것 같네요. 좋은 영상 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걱정이 많은 분의 댓글이 왔는데, 이렇게 잠 못 이루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주식 때문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이 요즘 박세익 전무가 읽어주는 신문 웜의 신박을 들으면서 아주 잠을 잘 주무신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웜의 신박, 그리고 채슬리 모닝 브리프, 그리고 우리 채슬리 TV에 올라오는 많은 유익한 영상들 참고하시고요. 자, 이 댓글에 저도 봤었는데요. 좋아요가 85개나 달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12명이나 되시는 분들이 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자, 한국 시장, 저도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워런 버핏이든 피터 린치든 한국에서는 미국에서 기록했던 그 수익률 낼 수 없었다라고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미국 S&P 500의 EPS랑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의 EPS랑 보면요, 완전히 달라요. 미국 S&P 500의 그 EPS 추이를 보면 정말 큰 조정이 있을 때 22년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 2008년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그 어떤 글로벌한 시스템 위기가 왔을 때는 EPS가 이렇게 꺾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살아면서 우상향하는데, 우리나라는요, 그런 거와 상관없이 2, 3년마다 이 이익의 EPS 추이가 완전히 춤을 춥니다. 이렇게 춤을 추기 때문에 이익의 변동성이 꽤 크고요. 한국 기업만의 그 낙후된 지배구조를 논하기 전에 이익의 퀄리티 자체가 사실 떨어집니다.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워런 버핏도 마찬가지고 이익의 가시성이거든요. 이익의 가시성이 내년, 내후년, 뭐 예를 들어서 워런 버핏이 좋아했던 코카콜라를 예를 들면, 코카콜라를 올해 10억 명이 사 먹었다. 10억 병이라고 그러죠. 뭐 10억 병보다 훨씬 넘겠죠. 세계 인구가 1년에 마시는 코카콜라가 최소한 10병, 뭐 15병이나 된다고 하면 한 150억 병이 아니라 뭐 200억 병 이렇게 되겠죠. 자, 200억 병이 내년에도 과연 200억 병이 나올까? 나오겠죠. 거의 콜라를 마시는 사람들의 패턴, 우리나라 사람들이 치킨을 1년에 뭐 21마리 먹는다. 이런 거랑 비슷하게. 그리고 콜라가 과연 이 사치제인가 보면 사치제 아니잖아요. 약간 필수 소비재 비슷하기 때문에 워런 버핏 입장에서는 내년에도 얼마, 그리고 코카콜라가 과거에 미국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소련하고 냉전 시대 때도 가장 먼저 팔렸던 게 코카콜라랑 맥도날드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진영과 이념을 넘어서서 계속 매출이 확산되고 한 번 먹으면 또 중독성이 있어서 계속 팔리고, 그런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는 많고요. 그런 기업을 또 미국의 스마트 마니들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1등부터 반도체잖아요. 반도체고 그 밑으로 쭉 보다 보면 글로벌하게 그 아주 강력한 탑티어 소비재를 파는 기업은 별로 없습니다. 2등이 하이닉스고, 그죠? 3등 LG 에너지 솔루션은 테슬라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자동차 메이커, 전기차 메이커들한테 납품을 하는 배터리 회사잖아요. 그리고 4등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하더라도, 글로벌한 바이오 빅파마들한테 이 바이오 의약품을 CMO, 또는 CDMO라고 그러죠. 그 CMO나 CDMO 위탁 생산을 해주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나마 글로벌한 소비자들한테 다이렉트로 파는 경기 소비재를 파는 회사가
현대 기아차인데 현대 기아차가 그러면 1등이냐 보면 도요타라는 어마어마한 그 1등이 있고요. 바로 밑에 또 폭스바겐이 있고 그죠? 얼마 전까지 5, 6등 하다가 다행히 최근에 3등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자, 이 자동차 시장 자체는 또 포화되어 있는 시장인데다가 거기다가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환율이 원화의 환율이 지금 800원 후반대 뭐 900원 하고 있는데 이게 원화의 환율이 또 1,500원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일본 자동차 회사들한테는 고난의 시간이 시작되고요. 한국 자동차들한테는 또 논하는 시장이 시작이 되고 이 매크로에 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또 자동차는 금리 영향도 많이 받죠. 금리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오토론 대출 받아서 할부해서 차를 사는 수요가 또 줄어들게 되고 그런 부분이 또 약간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도 포화된 시장이다 보니까 OP 마진이 한 6에서 7%밖에 안 나왔고 그 생산 기술과 재고 관리 시스템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10에서 11%를 냈던 도요타 같은 경우가 세계 시가총액 1등을 유지를 했었는데 거기에다가 전기차라는 새로운 또 매기가 들어오면서 테슬라가 시가총액을 확 잡아먹다가 요즘은 전기차가 아니고 또 하이브리드인가 하면서 뭐 주가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걸 감안을 하면 미국의 코카콜라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그런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한국 시장에서 피터 린치처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피터 린치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짤 때는 피터 린치 책을 보고 포트폴리오를 짜는 법을 배워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피터 린치가 좋아하는 고성장주 그리고 턴어라운드 주식 요 두 개를 발굴하기가 특히나 고성장주 이 고성장주가 뭐 초전도체 이렇게 해가지고 뭐 테마성으로 올랐다가 박살나고 하는 그런 성장주 말고요. 신약 개발 해가지고 신약 개발 지금 제대로 나온 기업이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고성장주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 성공 확률이 낮은데 이 스토리로 만들어졌다가 또 사라지고 그런 식의 약간 테마주 성격이 깊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렇게 5년, 10년 끌고 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피터 린치도 국내 시장에서 운용을 했었으면 피터 린치가 1977년부터 1990년까지 마젤란 펀드를 운용을 하면서 한 600배를 키웠거든요. 그때 연평균 수익률이 29.2%가 나왔습니다. 어메이징한 수익률을 내신 건 맞는데 1977년부터 1990년 과연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그 정도 수익을 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그때 88년까지나 아시아 버블 시기였었고 1980년 1월 4일을 코스피 100으로 잡거든요. 그때 100이 지금 2650이 돼 있는데 1988년 9년 되면 이게 1000이 됩니다. 그러니까 10배 가까이 올랐었으니까 근데 10년 동안에 10배가 올랐다면 CAGR로 15%거든요. 15% 잠깐만요. 15%? 10배가 올랐으니까 26%네요. 26%. 26%.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그때 당시에는 되게 시기가 좋았는데 그때 당시에 사라진 기업도 좀 몇 개 있기는 하고요. 그래서 그때 1980년대가 아니라 지금 정말 힘드네요 하시는 분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인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피터 린치가 오셔서 투자를 해도 투자하기 힘들었을 거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그렇게 투자하기 좋은 시장이었다면 워런 버핏이 우리나라 시장에 주식도 많이 사셨겠죠. 그런데 안 사시잖아요. 안 사시는 이유가 지분의 구조라든지 주주 환원율이라든지 이익의 예측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다 떨어지기 때문에
안 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힘든 시장에서 주식 투자하는 건 맞습니다. 맞으니까 제명에 살지 못할 것 같네요. 그 말씀에 저도 참 마음이 좀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시장은 우리 시장의 특성을 파악해서 저는 운용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식 주식 투자 전략은 따로 있다. 미국이 베트남전 가서 패배했잖아요. 그게 베트남과 같은 상황에서 분명히 싸우는 전략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막강한 화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미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시장, 베트남 전투, 그때 당시에 남베트남, 북베트남 했을 때 남베트남에다가 아무리 또 무기를 내줘도 부패가 심했었죠. 그런 거 보면 약간 주식시장이 투명하지 못한 약간 그런 면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경영이 되는 기업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질문이 있습니다. 시간에서 제가 외국인 지분율이 그래도 30% 이상 되는 기업으로 축소시켜서 이 안에서 투자를 하시면 사전적인 리스크 관리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기업 중에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끔 지배구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기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약간 조선시대처럼 그 기업을 지배구조를 운영하는 재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조선시대처럼 하는 곳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거에 반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주주 환원율도 계속 올리고, 거기다가 정부가 이번에 밸류업이랑 그리고 여러 가지 배당 소득세라든지 상속세, 증여세까지도 소문을 보겠다고 하니까 일단 전체적인 시장 자체는 그동안에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이 아주 잘 깔려 있는 아스팔트 도로였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중간중간에 빗물로 움푹 패인 곳 있고 딥도 많고 범프도 많고 그게 좀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 한 번은 비포장 도로였다가 한 번은 도로가 또 깔려 있다가 약간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참 많이 마음도 상하셨을 건데 분명히 지금 정부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포장을 하려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이 실현이 되든 안 되든 국내에서 글로벌하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글로벌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에 압축을 해서 투자를 하시면 미국 정도 보통 이 좀 시계열을 최근에 10년으로 축소해서 보면 우리 시장이 하도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연평균 수익률이 2.5밖에 안 됐다. 미국은 12, 13%나 된다. 요렇게 나오는데 한 30년, 40년으로 쭉 늘려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8에서 10% 나옵니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저희 최슬리 TV와 함께 하시면 분명히 좋은 수익률 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네. 지수가 급락할 때면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전무님이 매일 워매신박 읽어주시면서 현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매일 방송해 주시니까 많은 도움 받았으면 합니다. 미국 주식이 하고 싶으신데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전무님에게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번 질문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